안녕하세요. 저는 우지훈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체스터 대학교를 화학을 전공해서 작년에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자마자 치대에 지원을 했어요. 치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 5군데에서 오퍼를 받고 그중 한 군데인 메릴랜드 치대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면접과 지원을 하면서 쌓인 경험들이 많아요. 되게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팝 레벨을 통해서 뭐 치과 대학원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뭐 정보를 공유해주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먼저 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8년이 걸려요.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지원을 하겠죠. 대학교를 가면은 4년 동안 이제 치대를 준비를 할 거예요. GPA라든지 DAT, 그리고 이제 치대 가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마치고 지원을 할 수가 있고 4학년 마치고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마치고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8월이나 9월 달부터 이제 치과 대학원으로 D1이라고 하는데 치과 1학년으로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치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 2년은 이제 프리클리닉이라고 뭐 환자들을 만난다기보다는 뭐 이론 베이스를 수업을 하고 타이퍼던트라고 이제 마네킹 같은 데다가 이제 치아 구조를 꼽아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3학년 때부터 선배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치과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INBDE라고 결국에는 국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BDE를 통과를 하시면은 주 정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주 정부에서 이제 오퍼를 하는 시험을 치시면은 통과를 하시면은 이제 치과 의사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8년이 걸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유학생 신분에서 치대 입학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통계는 ADEA라고 미국 치과협회에서 가지고 왔고 2022년 데이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가 이거예요. 5.7%인데 이 5.7%가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치과 대학원생 전체에서 5.7%만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치대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만 보고 아, 미국에서 치대 가기 어렵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73개 정도의 치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0개 정도만 유학생들을 많이 뽑는 학교고 나머지 23개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을 아예 뽑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이러한 사전 정보가 없이 유학생들을 뽑지 않는 학교에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GPA나 DAT나 이게 아무리 높다 해도 뽑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통계를 가져온 거예요. UPenn, 케이스 웨스턴, NYU, 콜롬비아, 토로, 템플, 메릴랜드, 이 7가지 학교가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유학생들 많이 뽑는 학교예요. 맨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격률인데 유학생들 사이에서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12.9%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뉴욕 대학교 치과대학원은 22.5%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케이스 웨스턴은 합격률이 4% 정도 되고 뉴욕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2%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학생 신분이라도 유학생들을 많이 뽑는 학교에 지원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미국 시민권자들보다 합격할 수 있는 probability가 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서머라이즈 하자면은 충분히 유학생 신분이라도 치과 의사가 미국에서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치과 대학원에 가고 싶다,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GPA, 두 번째는 DAT, 세 번째는 액티비티, 네 번째는 이제 에세이, 다섯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대 리스트 작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GPA랑 DAT가 비슷해서 먼저 GPA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GPA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GPA 3.7 아니면 3.8 이상만 맞게 되면은 미국 치과 대학원에 진학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7, 3.8을 유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치대들마다 필요로 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General Chemistry, 뭐 Human Anatomy 이런 같은 게 이제 미국 치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인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합격을 하시려면은 적어도 A-는 받아주셔야 되고 거기 플러스 전공 과목들도 있어요. 전공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B+나 A- 이상을 맞아주셔야 이제 GPA 3.8, 3.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뭐 혼자 공부하는 게 문제 없으셨다면은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GPA 관리하시는 학생들이 잘 못 관리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팜 메딜랩 같은 경우 GPA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런 GPA를 따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DA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D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ntal Admission Test라고 결국에는 그냥 치대 입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네 가지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Survey of Natural Science, 과학이고 두 번째는 PAT, Perceptual Ability Test,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이제 도형 같은 거를 시험을 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Reading Comprehension 말 그대로 영어를 치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Quantitative Reasoning, 이제 수학을 쳐요. 그러면은 이제 DAT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야 치과 대학원에 뭐 입학을 할 수 있냐? 저는 22점이나 23점 이상만 맞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총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DAT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뭐 대학교를 다니면서 강의 노트를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플랫폼이란 거는 이제 뭐 팜 메디랩이나 아니면은 DAT 부트캠프, DAT 부스터 이제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DAT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이제 시험도 많이 연습하는 시험도 많이 치게 해주는 건데 저는 두 번째를 추천드리는 게 DAT를 공부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연습 공부만 하면은 점수가 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언제 DAT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 DAT를 시험을 쳐야 되냐? 저는 2학년 마치고 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DAT 부분에 이제 과학 부분에 오가닉 케미스트리라고 유기화학이 따로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유기화학을 어려워하시는데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유기화학을 듣게 해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그 여름에 DAT를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은 따로 유기화학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생생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시간을 다른 섹션에 조금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DAT 점수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뭐 화학이 어렵지 않고 좋아하신다 하면은 2학년 마치고 치시든가 3학년 마치고 치시든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DAT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팁들이 있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이제 팁이라고 팁 중 하나고 팁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PAT라고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거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IQ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학년 마치고 DAT를 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적어도 1학년 1학기 때부터 PAT만 따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학년 마치고 시험을 치실 때 PAT 부분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테니까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액티비티예요. 뭐 EC라고 많이 하는데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GPA랑 DAT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액티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GPA랑 DAT만 GPA랑 DAT만 높으면은 치대에 다 합격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GPA랑 DAT는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통과를 했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요. 2차부터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무슨 활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에세이를 적었고 그걸 보고 3차부터는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이 왜 치과의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인성이 어떤지를 보기 때문에 GPA랑 DAT는 중요하긴 하지만 1차 관문만 통과하기 위해서지 GPA랑 DAT가 뭐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어떠한 활동들을 하면 되냐? 정말 쉬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요. 물론 치대에서 필수로 해라 하는 활동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쉐도잉이라든지 volunteer, 봉사활동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내내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럼 그 외에 뭘 해야 치과 대학원에 합격을 할 수 있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저의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저는 화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 좋아하니까 이제 성과가 나왔어요. 국가에서 주는 상도 받고 이제 펠로우십도 받으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게 이제 제가 치과를 지원할 때 이력에 남다 보니까 치대 입학 사정관들이 이걸 볼 때 아 얘는 연구를 남들이 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좋아해서 했구나. 그러면 내가 얘를 뽑았을 때 치과 대학교에서 치과 관련 연구를 할 때 좀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겠네? 그럼 얘를 뽑아보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그냥 남들이 다 연구를 한다고 덩달아 흥미도 없는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입학 사정관들 눈에서는 그냥 얘는 시간 낭비를 했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학생이 음악을 되게 좋아한다 쳐요. 그러면은 그냥 대학교에 있는 연주 악단이라든지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냥 재밌게 꾸준히 성과 만들면서 하면은 나중에 음악이랑 치과랑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어서 정말 스페셜하게 지원 이력서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아 너는 여기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S, DD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통합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대학교 치과 대학원 동시에 지원을 하시는 거를 BS, DDS 아니면 통합치대라고 합니다. 경쟁률이 되게 세요. 얼마나 세냐면은 이제 아이비리그 학부 정도 붙을 정도의 성적이 되시면은 이 통합치대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BS, D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특정한 GPA 이상 충족시키게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치과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을 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플러스 DAT 커트라인이 다시 붙어요. 뉴욕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1점 이상 정도 맞아야만 치과 대학원으로 자동적으로 진학이 가능하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펜 치대가 있는데 유펜도 이제 BS, DDS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유펜 치대가 있으면 얘네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자매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노바, 리하이, 유펜 학부도 포함이 되고 그럼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유펜 치대랑 연계되어 있는 자매 학교들 중 하나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특정한 GPA와 DAT 활동들을 하고 이게 커트라인을 만족이 된다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유펜 치대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BSDDS 통합치대 프로그램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여기에 붙기만 하면은 100% 치과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는 줄 아세요.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학교에서 많이 잘라내요. 유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정원의 200%를 선발을 하고 치대에 진학하는 애들은 5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물론 학생이 뭐 이런 게 너무 좋다 하면은 좀 굳이 말리진 않지만, 뭐 통합시대 프로그램을 붙을 정도의 성적이 되시면은 저는 그냥 뭐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부 가셔서 더 좋은 교수님 만나고 더 좋은 인맥을 쌓아서 정말 좋은 치대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마치면서 네 가지 질문을 뽑아왔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추천서를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고 치과의사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C, SOP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학생들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다 다르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준비하면 빨리 준비할수록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니까 여유 있게 뭐 실수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치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많이들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면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섀도잉은 미국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특이 케이스였던 게 섀도잉 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치과에서 잘 학생들이 받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주변 치과 리스트를 한 15개 정도에 뽑아가지고 거기서 연락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군데 돼 있는 데랑 인연이 잘 맞아서 섀도잉도 200시간 넘게 하고 거기 있는 치과의사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추천서도 잘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이제 치과의사가 계시다면은 거기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저처럼 아무리 연고가 없으면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주변에 치과 연락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대학교들마다 이제 프리덴탈 클럽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치대 졸업생들은 보통 레지던시로 가나, 총 치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레지던시가 있어요. 전문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문의, 프로스터라든지 올포라든지 OMFS, 뭐 교정 전문의, 모철 전문의, 이런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치대를 다니면서 성적이 좋아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 치과 보강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과 대학원생들이 이제 치대를 다니면서 4년 동안 만약에 자기가 부족했다 이러면은 이제 일반 치과 전문이라고 영어로는 GPR이라든지 AGD라고 하는데 거기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은 많은 졸업생들이 레지던시를 가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제가 치과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만약에 치과의사가 되고 싶고 미국에서 치과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